선생님들 혹시 보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그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인이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대통령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그의 증언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작금 유용, 인사청탁, 민주당과 결탁한 탄핵 음모 같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홍 전 차장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증언이 번복되었을까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진술은 현재까지 총 4번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면담 이후 김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 2025년 1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공식 증언.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5차 탄핵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2025년 2월 14일 홍장원 차장이 직접 미디어 뉴스 방송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언과 진술을 직접 비교해보면 과연 번복이 있었는지 혹은 조작된 프레임이 씌워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4번의 증언 장면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뭐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첩사를 지원하라. 예,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22시 53분에서는 한 수분간 통화를 했고 충분한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정원 1차장님이다. 왜냐하면 그 보안폰에 뜨면 대통령님이라고 그 전화기에 뜨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1차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격앙된 목소리셨어요. 봤지?
그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저한테 확인하셨고 네, 격앙된 제가- 목소리로. 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하시는 건가 조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그러니까 뭔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니까 이제 방첩사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들 홍장원 전 차장의 4번의 증언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의 증언이 계속 번복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선생님들께서 홍장원 전 차장이라면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급자, 그것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다면 다음 절차는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 후 방첩사령관은 14명에서 16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그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그리고 대통령이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령관은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장면을 확인해 보시죠. 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보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선생님들은 이해하셨습니까? 그의 발언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은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간첩이라니요. 할 말이 없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그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 지킴이 9988에게 큰 힘이 됩니다.